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9번째는 긍정적 정서를 위한 삶입니다. 제가 이제 멘탈 스토리 시즌에서는 정신건강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적응적이면서도 성장 모형이 있고, 하나는 병리적이면서 질병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리적인 질병 모형에서 초점을 맞출 때는 스키마, 덫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좀 살펴봤다면, 이제 적응적인 성장 모형에서는 멘탈 스토리 8번째에서 긍정심리학을 살펴봤습니다. 적응적이고 성장 모형의 기본이 되고 있는 심리학이 바로 이제 긍정심리학, 건강심리학, 행복심리학이라는 학문들인데, 특히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게 결국에는 멘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연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학자마다 그리고 이제 이론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4가지 꼭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수준에서 좀 활기가 있는 삶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즐거운 삶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액티비트하게 적극적이 사는 삶이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수준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활기찬 삶,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멘탈 스토리 9번째 긍정적인 정서를 위한 삶의 꼭지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떤 삶이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감이라는 키워드, 두 번째는 목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키워드, 마지막으로 4번째 초월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4가지를 좀 갖추고 있는 삶, 이런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유대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했을 때, 누군가하고 친밀감과 신뢰감 혹은 의리, 우정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이거를 좀 공유하는 삶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면서 혼자 사는 삶이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이셀프 제너레이션의 삶의 방식들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편안하고 편리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에는 제한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말고 누군가 내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의미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의미의 수가 많아지면 의미를 조금 더 탐색하는 게 수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감은 혼자 사는 삶보다는 함께 하는 삶, 다만 이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이어야 될 겁니다. 야, 인생 혼자 살아, 이렇게 말하는 조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정말 혼자 잘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문헌으로 기록해서 후손에게 전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 우리의 이전 세대 혼자 산 사람 없었겠어? 조선시대에서 없었겠어? 근대 없었겠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헌으로 혼자 사는 삶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인생 힘들어도 함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조상들은 문헌으로 기록해서 힘들지만 같이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전수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좀 있으려고 한다면 혼자보다는 좀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적이 있는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인생에 방향이 있어야지, 혹은 목표가 있어야지, 꿈도 있어야 되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퇴색시키는 것,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생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생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생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동일하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나의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잘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집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많이 웃는지, 정말 내가 이게 진짜로 갖고 싶은 것인지.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컨텐츠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씩 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은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스토리텔링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컨텐츠를 계속 얘기합니다. 나의 컨텐츠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 나의 요즘의 생각들, 내가 요즘의 감정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컨텐츠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 끝날 때까지 남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60, 70이 되어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 자기의 콘텐츠는 없어. 남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인데 내 얘기하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남 얘기를 너무 많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서도 뒷담화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1시간 얘기할 때 남 얘기는 한 15분 정도 하고 나의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한 삶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월도 의미가 있는 삶의 꼭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월 단어를 들으면 영성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초월을 의미하는데 물론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관점에서 초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삶 속에서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초월입니다. 삶에 대해서 초월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할 때 삶은 일정 정도 플러스가 있고 일정 정도는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플러스만 존재하는 삶 없습니다. 마이너스만 존재하는 삶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내 삶이 너무 버겁다, 무겁다 하게 되면 조만간 플러스가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뭔가 너무 행복하다, 플러스다
하게 되면 조만간에 마이너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좋은 것들이 있다면 한쪽은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초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죽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피상적인 것입니다. 정말 나 죽을 수 있거든. 그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삶에 대한 초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정말 이 권력이 영원히 내가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권력도 길어야 10년입니다. 10년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실, 그거를 안다는 거. 그게 바로 초월일 겁니다. 그리고 또 초월의 의미 속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욕심과 욕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초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자꾸 욕심으로 해석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꾸 갖추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초월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심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삶,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 있는 삶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자꾸 지루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고 새로운 의미들을 추구하는데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끝은 중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는 의미보다는 나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들에 의미들을 좀 부여를 해보는 것. 주말에 아내와 국수를 먹고 가로수길을 걸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 주는 아내와 함께 국수를 먹고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의미를 자꾸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것들을 찾는다의 개념보다는 나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내가 부여를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